네, 4강전이 열렸던 이 폴란드 루블리는 우리 교민이 딱 한 가족만 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다른 지역과 이 체코, 이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이 100여 명의 응원단이 장시간 차를 타고 와 일당백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에서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 시간 1시간 전, 관중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한산했던 루블린 경기장이 시끌벅적해집니다. 태극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전 세계인들의 축제를 즐깁니다. 루블린 경기장을 찾은 한국 응원단은 100명 정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와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장시간 차를 타고 와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체코에서 5시간 반 이상 운전해서 왔는데 저희가 이겨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1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다는 유학생들은 대표팀의 승리에 이동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콰도르 선수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주눅지지 않고 같이 점프하면서 뛰어주고 막 서로 다 격려해주고 진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루블린 현지 주민들도 한국 대표팀에 찬사를 보냅니다. Korea played very good, so I hope they will be champions of the world. I think they are the best team in this tournament. So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위해 대표팀에게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U20 대표팀을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루블린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오늘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왜 고백했습니까? 체포 12일 만에 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고유정은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감싸듯 가렸습니다. 기자들이 멀어지자 손을 살짝 내리기도 했지만 취재진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얼굴을 감싸줍니다. 양팔을 잡은 경찰이 천천히 걸으려 하자 고유정은 힘을 주며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취재진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것을 제외하곤 고유정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신상공개 결정을 통보받고는 어린 아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얼굴이 알려지느니 죽는 게 낫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나눠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유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숨진 전 남편의 시신 수색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현장에는 숨진 전 남편의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얼굴을 숨긴 고유정에게 고개를 들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고유정이 탄 호송차 앞에 눕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오늘도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나자 유가족들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고유정이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탑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유가족들은 이럴 거면 신상공개는 왜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숨진 전 남편의 아버지는 호송차를 가로막고 드러누웠습니다. 한때 며느리였지만 아들을 죽인 피의자 고유정을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을 만나 부실 수사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사형이죠. 좋은 변호사 써서 몇십 년 살다가 다 석방될까봐. 그럼 저희 앞돈 시즌 누가 해줍니까? 유가족은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참여하는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고유정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 의붓아들 사망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받았지만 타살 등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제주경찰이 고유정을 검찰로 넘기면서 청주경찰의 4살배기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의붓아들은 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지난 3월 2일 고유정이 재혼해 사는 충북 청주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친가에서 살다가 숨지기 일주일 전 청주집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은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 다리가 아이 배에 올라가 있었다고 말했고, 고유정은 아들과 평소에는 같이 잤지만 당일에는 감기 때문에 따로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 시신에 외상이나 약물 반응은 없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리에 짓눌려 숨쉬지 못할 만큼 남편의 체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과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이 그룹이 더 커야 되잖아요.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통화 기록과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주경찰은 또 고유정을 대면 조사하기 위해 제주지방검찰청과 출장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어서 이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한 결과 왼쪽 귀는 파열 직전까지 부풀어 올랐고 온몸에는 멍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이 최고징역 10년의 소년법을 적용받는 가해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신을 본 피해자 가족들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왼쪽 귀가 완전히 파열 직전까지 부풀어 올라가 있고 상해체를 봤는데 시퍼런 멍에 긁힌 자국 너무 많아가지고 18살 피해자가 숨진 원룸에선 찌그러진 철제 목발과 우산 등이 발견됐습니다. 가해자 10대 4명과 이 원룸에서 3월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경찰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품까지 빼앗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돈을 몇 번 그랬다 그래 몇 번이라고만 표현을 해. 계산을 가지고 돈 이동경들은 뽑고. 평소 말수가 적었던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며 가족들에게도 급하게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20년에 3-4번 정도 전화가 오고 최소한 3-4번에 그냥 돈만 달라. 가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만 18세가 넘지 않아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폭행 치사일 경우 성인은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지만 소년범은 최고 징역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10대 가해자 4명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 옆에서 2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범행 직후 SNS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지우고 증거를 없앴던 겁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운동복 차림의 남성 4명이 원룸에서 나옵니다. 숨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9일 새벽 1시쯤 숨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원룸에서 나온 시각은 2시간 넘게 지난 3시 47분입니다. 사람 걸어 죽여놓고 2시간 동안 자기에서 운동을 했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답이 안 나오고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나눈 SNS 대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지우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것까지 모두 5대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가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수용하고 반성을 한다 이런 메시지는 될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고. 감형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범행수법의 잔혹함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볼 때 검찰의 구형량이나 법원의 선고량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사람들에게서 압류한 명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자체에서 공개 매각, 공매를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공매장에는 2억 원이 넘는 슈퍼카가 나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사는 아파트에 경기도 광역체납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안에서는 명품 가방과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가택 수색이 시작되고 양주가 압류되자 노골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올해 초부터 3개월간 압류한 물건은 1,200점. 정품 감별을 거친 490점이 오늘 공매에 나왔습니다. 세차 가격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을 넘는 고급 수입 차량은 감정가 5천만 원에 공개됐습니다. 감정가 500만 원대인 명품 시계와 200만 원대 명품 가방, 10돈짜리 순금 골프공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계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괜찮은 제품 보여서 시계도 좀 사고 또 가능하면 좀 뭐 가방도 좀 보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날 압류품 중 가장 비쌌던 수입 차량은 7,700만 원에 낙찰돼 새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한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이날 공매에선 압류품 410점이 낙찰돼 3억 2,400만 원이 지방세로 환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인양 작업을 마무리한 유람선 참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람선 침몰 사고를 낸 이 바이킹 시기노의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이 이 보석금 6,100만 원을 내고 결국 석방됩니다. 이 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지우는 등 이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그노를 몰았던 유리 선장이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6,100만 원을 내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조건부 보석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허용했단 겁니다. 헝가리 검찰 역시 채널A 취재진에게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조건부 석방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The court has approved bail, so the defendant, our client, will be released on bail once this decision is fully binding and legal. Nagyon fontos ez a kifejezés, hogy erősen valószínűsítik azt, hogy a nagyobb hajó kapitánya olyan szabályt szegett, amely elvezetett ehhez a tragédiához. 석방되더라도 유리 선장은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에만 머물러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장이 사고 직전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불구속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정밀 조사를 위해 인근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어제 공개된 선미 왼쪽 뒷부분 말고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갑판 안전망과 선실 창문 등도 처참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거치용 바지선에 올려져 다뉴브강을 따라 1시간가량 이동한 허블레아니호. 침몰 현장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체펠섬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가까이서 본 허블레아니호는 참혹했습니다. 7초 만에 물속으로 침몰했던 당일 바이킹 시그노가 들이받은 선미 왼쪽 뒷부분은 움푹 패였습니다. 추돌 당시의 충격 때문에 표면이 긁힌 흔적도 뚜렷합니다. 야경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이 서 있던 2층 갑판. 그 갑판을 둘러싸고 있던 철제 안전망은 아예 사라지거나 망가졌습니다. 저 뒤쪽으로 허블레아니호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은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머물던 양쪽 선실의 창문은 한 개를 제외하곤 전부 깨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선실 안에는 붉은색 대형 음료 냉장고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나무판과 테이블, 수납장 등이 뒤섞여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Így hajózási, nautikai és műszaki szakértők bevonásával folyik a rendőrségi szemle, valamint az ügyészség képviselői is jelen vannak.
두동강 나버린 조타실 뒤의 굴뚝 모습도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색 대원들이 선내로 들어가서 토사가 쌓여 있는 부분까지 내부 수색을 시도하는데요. 바뀐 소식 없는지 섬으로 유람선이 옮겨진 채펠섬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네, 헝가리 경찰과의 공조 아래 우리 측 구조대가 선내에 진입해 실종자를 찾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헝가리 수사팀이 1차 현장 조사를 했고 잠시 후면 한국 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목적으로 선체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3명의 추가 시신을 수습했지만은 아직도 4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헝가리 경찰 측은 예고한 대로 인력을 2배로 늘려 수색 총력전을 펼 예정입니다. 공중과 수상 수색은 물론 수중에서도 음파 탐지기 소나를 이용해 강 밑바닥 5km까지 샅샅이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대원들 역시 현지 시간 이른 아침부터 사고 현장에서 10km 하류 지점에 있는 코파시가트 선착장에 도착해 보트를 이용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헝가리 채펠섬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긍정적인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Very warm, very nice letter. I appreciate it.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협상이 중단된 지 103일 만에 온 친서입니다.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만 7번째로 지금까지 북미 대화 고비 때마다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친서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I would, but I want to get it further advanced. In the meantime, no nuclear testing, no major missile testing. 일각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합니다. So you support the third summit? Well, I certainly would love. I'd like to see a third summit, but again, we need to see it to be substantive. 이번 친서는 하노이 노딜에 대한 내부 평가를 마친 북한이 이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준의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 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고 그리고 한국 국정원과도 접촉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내밀한 정보를 그 핏줄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2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 테러에 의해 살해당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가 피살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족 보호와 돈을 벌기 위해 일본과 중국의 정보당국 그리고 한국 국정원과 접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이복형까지 정보원으로 두고 북한 정권 핵심부를 들여다봤다는 뜻입니다. And what I discovered in the course of reporting this book was that he had become an informant for the CIA and that he was supplying information about the regime to American intelligence services. 파이필드 기자는 특히 김 위원장이 김정남의 행동을 배신 행위로 간주해 살해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남이 미국 정보기관에 협력했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I saw the information about the CIA with respect to his brother or half-brother, and I would tell him that would not happen under my auspices, that's for sure.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극하지 않으려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인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 접경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슬로에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오슬로 대학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습니다. 핵심은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분계선 주변 피해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DMZ 산불, 한탄강 홍수 등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치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랍니다. 하지만 독일의 접경위원회 설치 같은 구체적인 제안은 빠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면 일방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배려했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당초 남북 정상간 대화 등을 제안한 베를린 선언의 버금가는 평화 구상이 나올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마지막 순방지인 스웨덴으로 이동합니다. 스웨덴에서 오슬로 구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희호 여사 별세와의 조전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판문점으로 가져와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호위사령부 경호를 받으며 통일각에 들어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한 뒤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조화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전에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면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 온 결의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014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때는 북한식으로 빨간 리본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격식에 맞춰 검은 리본을 달았습니다. 김여정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그간의 민족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애쓰시는 뜻을 받들어서 남북 간의 협력을 계속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문점 회동은 15분간 이뤄졌습니다. 북측에선 김 부부장을 비롯해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 등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친서나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따로 기회되면 말하겠다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예우를 갖추면서도 조문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대미 협상 전략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여정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조전과 조화를 전달한 것을 두고 북한에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측으로 내려올 경우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 지역에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의 조화를 실은 차량은 소독을 거친 뒤 빈소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이희호 여사의 장례 이틀째인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씨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평생 사랑과 화합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선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를 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 앞에 놓은 뒤 이 여사의 처남 김홍업 전 의원을 위로한 이순자 씨. 조문은 1분가량 짧게 이뤄졌습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낸 데 이어 부인인 이순자 씨가 조문을 온 겁니다. 오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씨는 조문 이후 측근에게 이희호 여사는 평생 사랑과 화합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죄를 덮어씌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명절과 전 대통령 부부의 생일 때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저는 참 존경스럽고 설, 추석, 그의 생일, 내 생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난하고요, 장례삼하고를 보내주시는데 지난 3월에는 병상에서도 난초와 편지를 이순자 씨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고인의 빈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후고홍 구한 중국 대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등 각계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생전 사진 100장이 공개됐습니다. 97년 삶의 궤적을 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살 때 여동생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선 이희호 여사. 활달한 단발머리 여고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뒤 충남 예산에서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을 가르치던 이 여사의 1944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적으로 너무 여성들이 가정하는 데 살고 있으니까요. 좀 사회적으로 나와서 상호간에 신서도 도모하고. 1947년 서울 지역 대학생 모임인 면학동지회를 주도하며 김구 선생과 만났습니다. 서울대 사범대 재학 시절 연극 공연을 마친 뒤 중절모를 쓰고 동료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1962년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신혼여행 사진에는 부부의 수줍은 미소가 담겼습니다.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 아들과 면회하는 이 여사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지난 97년을 기록한 사진들은 이 여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월 기준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4개월 연속 한 23만 명대를 기록해서 고용 부진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고용률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열거하면서 이번 정권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지난달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찬찬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1.3%포인트나 늘어서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률을 한번 볼까요? 오히려 0.7%포인트 줄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40대 취업자도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청년 고용률은 어떨까요? 이렇게 0.9%포인트 올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 취업자가 상승을 주도한 건데 이 청년들이 취업한 곳은 다름 아닌 음식점 등 단기 일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를 강조해왔죠. 하지만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6개월째 감소를 했고 1년 전과 비교해도 5만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늘어난 일자리도 국민 혈세로 떠받친 공공부문 일자리고 그리고 단기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록한 4%대 실업률은 5개월 연속 이어져 IMF 구제금융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최장기록.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와중에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년과 여성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를 찾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실습 현장을 둘러보고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를 주제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계속 통계가 나빠지고 있어서 여름 드라마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더 피부로 잘 느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황 대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취업 연계형 교육 등을 대안으로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도 구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그 문제들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생각했었는데 오늘 간담회를 하고서 관심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았고. 하지만 당 이미지가 바뀌려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봐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는 맘카페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는 등 청년과 여성층 공약을 이어가고 맞춤형 정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때로는 도서관과 체육관,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이 지방도시에 활력을 줍니다. 일본은 이런 복합 공공시설로 소도시를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본격 도입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의 작은 도시 다케오. 이 지역의 관광 명소는 단연 시립 도서관입니다. 20만 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운 개방형 열람실에는 카페와 식당도 있습니다. 밤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강좌와 모임이 이뤄집니다. 한 해 다케오 시립도서관 찾는 사람은 100만 명. 이 가운데 40%가 관광객입니다. 다케오図書館有名になりまして、他京への若い方中心の移住者がたくさん増えています。それと合わせて、大きな企業とかお店がですね、他京市の方にずっと進出してきています。 지난 2013년 시립도서관을 지금처럼 재단장하면서 인구가 줄던 도시는 활력을 되찾았고 지역 경제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복합형 공공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쇠락하던 지역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도서관을 비롯해 어르신 복지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죠. 여기 와서 바로 뜨다가 지루하면은 또 독서실에 가서 책도 읽고. 구도심의 문화와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아 지역 주민들의 핵심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공간이 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이 복합된 이른바 생활 SOC 사업에 3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국내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야말로 일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10억 엔을 지급하면서 최종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낮에는 강한 볕의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릅니다.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고요. 마스크로도 막아지지 않는 오존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쁜 단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긴 시간 외출은 가급적이면 삼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익힌 음식을 섭취하시고 보관은 반드시 냉장에 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가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대전과 대구가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강원과 충북 또 영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말까지는 심한 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